나중에 제가 아이가 생기고 초등학생이 되면 정확히 딱 이렇게 공부시키고 이런 교재들만 풀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대로만 꾸준하게 아이를 공부시킨다면 아이한테 문해력 문제가 생길 일은 평생 없을 거고요. 중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수학 스트레스가 남들보다 절반은 줄어들 거예요. 안녕하세요. 성장수학 원장 이재호입니다. 초등수학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할까요? 수많은 학부모님들이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주시는데요. 말씀드릴 것들은 굉장히 많겠지만 오늘은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모르시거나 간과하고 계신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누군가 저한테 초등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바로 이 능력을 꼽을 거예요. 바로 문해력입니다. 수학이랑 문해력이 무슨 상관이지?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수학적 사고력이 기반이 되고 심화와 킬러 문제까지 풀어내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능력이 바로 이 문해력입니다. 간단하게는 수학적 독해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문해력 부족 관련 기사들이 정말 많이 보이죠? 실제로 요즘 학생들 문해력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해력이 중고등학교 올라가서 수포자가 되냐 안 되냐를 결정짓기 때문에 초등학생 때 반드시 갖춰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학에서 문해력이 중요한 이유와 초등 수학 문해력 기르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고 더 나아가 어떤 수학 문제집을 선택하고 어떻게 활용해서 공부를 시켜야 할지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이가 초등학생이라면 꼭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먼저 수학에서 문해력이 왜 중요한지, 문해력이 부족하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문해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학을 해도 공식 암기나 쉬운 개념 문제 정도는 풀 수 있어요. 특히 초등학생 시기에는 단원평가나 쪽지 시험 위주의 문제들에 익숙하기 때문에 크게 티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대 고득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문제가 길어지고 복잡해지고 여러 조건들이 생깁니다. 여기서 문해력이 부족하면 문제 해석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응용 문제와 심화 문제는 풀 수가 없거든요. 수학도 문해력이 부족하면 상위권은 절대로 못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초등학교에서는 사과 1개가 1,200원일 때 사과 5개의 값은 얼마인가요? 이런 식의 단순한 문제가 나옵니다. 곱하기만 할 줄 알면 바로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중학교에서는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사과 1개의 가격이 배 1개보다 300원이 비싸고 사과 3개와 배 2개를 사니 총 7,500원이 나왔습니다. 사과 1개의 가격은 얼마인가요? 이렇게 중학교에서는 단순 계산이나 공식만 암기하면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문제의 상황을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고 여러 조건들의 관계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그걸 논리정연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걸 좌우하는 능력이 바로 문해력이에요. 이 문해력은 절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미리 의도하고 준비해야만 갖추어지는 능력이에요. 두 번째, 수학은 기본적으로 선행을 가장 많이 시키는 과목이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다수가 아이가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수학학원에 보내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선행하기에 앞서 아이의 문해력부터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문해력이 부족하면 선행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인데요. 실제 대치동에서도 수학 선행을 한 학생들 중 절반 이상이 실패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개념에 구멍이 뚫려서 그렇습니다. 학원이나 과외를 통해 선행 진도를 나가더라도 수업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 모든 개념을 완벽하게 배우는 건 어려워요. 선생님들은 제한된 시간 안에 새로운 개념을 설명하고 적절한 개념 문제를 풀게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이해의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전에 배웠던 내용들도 휘발이 됩니다. 여기서 문해력이 뒷받침된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앞서 배웠던 개념이 휘발된다고 해도 스스로 개념서를 보고 복습하면서 그 내용을 100% 학습하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문해력이 부족하다면 이렇게 스스로 채우는 게 불가해요. 즉, 수학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개념서나 교과서를 스스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누군가의 설명에만 의존하는 것은 일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는 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개념을 스스로 읽고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는 능력만 갖춰진다면 수학을 독학으로 공부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는 곧 자기주도 학습의 기반이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초등 때부터 선행하는 경우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선행보다는 차라리 현행 심화를 다지면서 문해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지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아이들에게 문해력을 길러주려면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할까요? 많은 부모님들께서 단순히 책을 많이 읽히면 되겠지? 국어 문제집을 많이 풀리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것도 일부 맞는 말이긴 하지만 아이들 중에 책 읽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고 단순히 독서만 한다고 해서 문해력이 다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읽은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하고 표현하는 활동이 수반되어야 문해력이 길러집니다. 문해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말로 설명해주면 스스로 쉽게 풀 수 있는 문장임에도 문제가 조금만 길어지면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에 수학 공부에도 문해력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수학 공부의 기반을 다지며 문해력을 기르는 방법을 학년별, 단계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학년입니다. 저학년 때는 먼저 단어 훈련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모르는 단어는 사전에서 찾아보고 자신의 문장으로 만들어 말하거나 글로 써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학 공부를 하다가 수직선이라는 단어를 배웠다면 직선 또는 평면에 주어진 선과 이루는 각이 수직인 선을 수선이라고 한다. 같이 자신만의 문장으로 정리해보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부 외 일상에서도 그 개념을 알아보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예를 들어 아이랑 같이 밖에 나갔을 때 누구누구야 저기 전봇대랑 딱이 만나는 게 수직선이네. 아이랑 집에서 TV를 볼 때도 누구누구야 우리 TV랑 TV 받침대가 수직으로 만나고 있어. 이렇게 단순히 개념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개념을 발견하고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 문장이해 훈련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복잡한 문장을 자신만의 말로 쉽게 바꿔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긴 문제가 나왔다면 아이에게 이 문제를 네가 이해한 대로 쉽게 말해볼래?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복잡한 문장을 자기만의 말로 풀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잘하던 못하던 이걸 해보는 과정 자체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복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고학년 때 하면 좋은 문해력 훈련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설지 활용법을 배워야 하는데요. 틀린 문제의 해설을 읽을 때는 단순히 답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 어떻게 접근했어야 하는지를 분석하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부모님께서는 이 문제는 왜 틀렸을까? 이 문제의 핵심은 뭐였어?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시면 해설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를 해석하기 위해 문해력이 향상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문장을 분해하고 재구성하는 훈련을 시켜주세요. 복잡한 문장을 읽고 주어와 서술어를 찾아보거나 긴 문장을 여러 개의 짧은 문장으로 나눠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했을 때 이렇게 차근차근 자기 스스로 나눠보는 거죠. 이런 습관을 들이면 중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서술형 문제풀이의 기초가 됩니다. 요약하자면 저학년은 기초 어휘력과 문장 이해, 고학년은 해설지 활용과 문장 분해 및 재구성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게 난이도를 높이지 않는 건데요. 특히 문해력은 단기간에 향상되기 어렵다는 점, 그렇기에 꾸준한 연습과 반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 문해력을 늘리기 위해 추천할 만한 문제집이 있는지도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문제 해결의 길잡이 문해길이라는 교재를 추천드립니다. 이 교재는 제가 다른 영상에도 추천드렸던 교재로 이게 다른 책들보다 문해력 향상에 특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순히 응용 심화 문제만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이가 서술형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제시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이 교재 특징이 정답 자체를 구하는 것보다 어떻게 분석하고 접근할지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 그리고 이걸 4개의 단계로 구성했다는 점인데요. 시작하기, 해결 전략 익히기, 해결 전략 적용하기, 그리고 마무리하기, 이렇게 4단계의 구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시작하기에서는 본격적으로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간단한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맞히는 것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며 공부 시작 전 자신감을 높여줄 수 있는 페이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단계인 해결 전략 익히기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을 4단계로 나누어 문제를 처음 접했을 때 어떻게 읽고 분석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단순히 문제를 읽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정보를 정리하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특히 1단계인 문제 분석에서 구하려는 것에 밑줄을 긋고 조건을 정리하는 구성을 통해 초등학생들이 자주 놓치는 중요한 조건들을 찾아내는 훈련을 할 수 있어서 좋다고 느꼈습니다. 2단계 해결 전략에서는 다양한 문제 해결 전략을 배웁니다. 예를 들어 도형 문제라면 전체 도형을 어떻게 나누어 볼 수 있는지, 수와 연산 문제라면 어떤 순서로 계산을 해야 효율적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는 단순 암기가 아닌 문제 해결의 사고 과정을 익히는 데 중점을 둔다는 거죠. 이런 문제는 이 순서대로 풀어야 한다는 사고를 배울 수 있는 거죠. 이어서 3단계에서는 자세한 풀이 과정을 학습하고 4단계에서는 답을 작성하는 훈련까지 따라하기만 해도 문제 해결의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인 해결 전략 적용하기에서는 배운 전략을 실제 문제에 적용해 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답을 구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과정을 꼼꼼히 기록하고 점검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풀이 과정을 기록하는 습관은 나중에 오답 분석이나 유사 문제 해결에 되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해결 전략을 실제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놓친 부분은 없었는지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하기 단계에서 자신의 풀이를 검토하고 다른 해결 방법은 없는지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다뤘던 문제들이 아니라 새로운 서술형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응용력과 사고력을 늘리는데 효과적인 파트입니다. 이렇게 4가지 단계 학습을 꾸준히 반복한다면 학생 때 필요한 문해력이 충분히 채워지기 때문에 나중에 중고등학교 올라가서 문해력 때문에 고생할 일은 없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수학에 흥미가 없거나 안 좋아하는 친구들도 이렇게 천천히 따라간다면 충분히 수학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재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또 문해길 교재가 좋은 점이 다른 책들에 비해서 실생활 연기 문제들이나 시각적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조금 더 몰입감을 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QR코드를 찍으면 이렇게 문제풀이 동영상이나 심화학습 자료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겠죠. 교재는 하루 1시간 이렇게 정해놓고 문제를 푸시는 걸 권해드리고 하루에 한두 장씩만 풀어도 충분하니까 속도에 따라 하루에 얼마만큼 진도를 나갈 건지 학습 계획을 미리 정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틀린 문제는 다음날 꼭 답지 없이 한 번 더 풀어보시는 시간을 갖고요. 일주일 뒤에 다시 풀어보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추가로 수학을 잘하고 자신 있어 하는 학생들은 원리편 문제가 쉽게 느껴질 수도 있어서 심화편을 풀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원리편으로 기본적인 서술형 문제 해결력이 올라갔다면 다음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라 꼭 심화편도 같이 풀리면서 더 깊은 사고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합니다. 특히 심화편에는 경시대회에서 나올 법한 고난도 문제들도 모아놓는 경시대비 평가 파트도 있는데요. 수학을 잘하고 자신감이 붙은 아이들의 실력을 최상위권까지 확실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파트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수학 베이스가 좋다면 이 부분도 잘 활용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규칙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수학 실력이 빠르게 는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해길 출판사인 미래엔에서 오늘 2월 17일부터 2월 26일까지 교재를 체험해볼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문해길 교재 체험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본 영상에 대한 시청 후기를 댓글로 작성하신 후 네이버 폼 링크에서 체험단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폼 링크는 영상 설명글과 고정 댓글에 안내되어 있는데요. 무려 100명에게 교재 체험 기회가 제공된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문해길을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초등수학에서 문해력이 중요한 이유, 그리고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문해길 교재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장수학 원장 이재호였습니다.